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가스를 화석연료를 떼지 않고 탄소가 지구 온난화 가스가 방출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대표적인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쭉 있는데 반갑습니다. 상경공경 출신 국제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미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환경부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임상준 환경부 차관님과 그리고 전국에서 일 제일 잘하는 우리 이만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황재영 의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황재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자 간사님이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 평가를 1위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은 일단 제대로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해서 재생에너지도 활성화시키고 기후위기도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작년 12월 30일 날 유기성 폐자원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미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실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가스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바이오가스를 종합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첫 걸음이겠죠. 이런 제도적인 것도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바이오가스 산업이 기술이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제정해놓은 보시면 하여튼 신규 입법으로 만들었고요. 이 공무원 하면서 저도 30년 됐는데 법 제작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여야 의원님들이 힘을 다 모아줘도 될까 말까인데 하여튼 의원님께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여튼 작년 12월 30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 처리에 대한 평가를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여 제시를 하였고 기존의 어떤 검증 없는 외국 기술 도입 그리고 체류 시간 축소 등의 인해 실패 사례가 많았는데 이 흉기소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폐기물 원료에 적합한 주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운영 기간이 부과함에 따라 안으로 용도를 감소하는 등의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독성 물질 유입이나 계절에 따른 특성들을 고려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이제 소화폐는 대부분 이제 폐수 처리가 되는데 이 폐수 처리 시에 또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바이오가스 활용 측면에 대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으로 먼저 바이오가스 축출법이 국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던 지원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흉기소화 기술이 수준이 보편화됐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서 가스로 어디다 쓰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화 골치거리는 거기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고 농경지는 적고 다 수입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소화전에서 나오는 소화는 더욱더 골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무지하게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소화액의 마지막 남은 비료적 가치가 굉장히 좋은 그 성분들을 전부 다 지효성, 물에 녹지 않고 그 뿌리의 근산에만 녹고 산성에만 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형태로 발주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제가 그 코스닥 상장사인 코코아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장 시절에 제가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서 그 미국식 현기 수학을 보는데 거기는 바이오가스 교환식을 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들보다 좋은 걸 완성하자는 특허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소화조를 특허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 유기테킬레이트 미네랄 제조 방법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물에 녹지 않고 근산하는 녹는 기술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그 특허에서 그 황화수소 제거 장치, 그러니까 바이오가스 정제 장치를 운전하면서 그 뒷부분은 다른 현기조화조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저 위에 아마 정말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방출수 저장조, 골치 아픈 소화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고농도를 하고 싶었어요. 고농도라고 가스는 많이 나오는데 너무 물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 연구를 좀 시작하다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 밑에 빨간색 구간이 다른 현기소화조에서는 없는 구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방출수 저장소에서 연계처리나 액비살포의 끝이지 않습니까? 수처리를 하면. 근데 저는 그 고액 건배기에 그러니까 소화조에 있는 귀한 성분들을 자원하는 거에 한 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DM 제거용 에어스트리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화액에 엄청난 암모니아성, 그린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암모니아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암모니아를 아주 싸게 회수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린 수소를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암모니아를 또 탄소가 제로인 바이오가스 중에 있는 골칫거리인 CO2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CO2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가스에서 없애고자 하고 싶은 CO2를 이용해서 그 CO2가 그 골칫거리인 소화액 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뽑아내가지고 합성하는 데 쓰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탄소 배출권 마이너스입니다. 왜? 요소비를 생산할 때 엄청난 합성연료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화, 현기 소화가 끝난 똥물에서 그린 수소인 그 암모니아를 그것도 바이오가스 중에 있는 CO2를 제거해. 아까 65% 얘기했죠. 그럼 35%가 CO2죠. 그 CO2를 스트리핑한 암모니아를 결합해가지고 요소수 대체품을 만들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골칫거리의 그 똥물은요, 쌓아놓으면 액상의 부피가 크지만 케이크 형태로 10분의 1 상태로 뭐 20분의 1 상태로 줄이면요, 이게 또 기계가 안 녹아요. 그러니까 쌓아놔도 이거 전부 갖다 놨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비료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외국에서 농작물 생산 안 되죠. 막 이러면 우리나라가 식량을 수입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국민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식량 자국률이 25%가 그러면 비료, 지금 많이 생산될 때 저장 형태의 비료를 많이 쌓아 그래도 비료와 에너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가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너무 영세한 게 아니라 얘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 다음날 그 기름이 끌어 넘치는데요.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분해가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정제가스를 만들고 그 정제가스에서 교반이 일어나는 그래서 동영상 사진은 참 아쉽습니다. 보시면 좀 재밌었을 텐데. 저희 현기소화조는 이 화학적 탈환 장치는요, 제가 이온 상태의 철분을 수산화 미네랄로 만드는 걸 미국 특허 낼 때 써먹었던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산화철, 광물질 산화철과
제가 만들어 수상낙초가루는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놈을 계속 쓰는데 여기에 계속 황이 축적이 됩니다. 처음에 빨겠다가 아예 황이 너무 나오니까 노래져요. 그럼 너 너무 많이 썼다. 한번 갈아줄까? 이 정도. 그러니까 소모 품질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속도입니다. 1메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요 분당 1루, 6루베가 지나갑니다. 즉 분당 레미콘 한 대가 여기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제된 가스를 발전기에다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 속도가 빠른 레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걸 특허를 냈던 거고요. 다음은 소각장에 적용할 때는 소각장이 옆에 있는 경우 거기서 나온 탄산화물을 소각장 녹수 제거용으로 쓸 수도 있다. 즉, 요 다음 버전은 소각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류해야 되는 버전일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수단을 줄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은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 발열이 높아지면 그린수소 생산 교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 그린수소가 배출권 확보에 가장 큰 효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은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은 도시 근반에 녹수나 CO2 흡수가 잘 되는 피난 같은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재배해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에너지 장고를 형태로 추가한다면 에너지 장물 이 새만금 같은 데도 이 에너지 장물을 적용할 수 하는 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자료들은 인용하고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분야에 너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든요. 태양에너지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들여서 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이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이 각 양분을 만들고 이걸 분해하는 게 거꾸로 이걸로 분해하는 게 이 바이오가스인데 어느 누구 하나 거론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이미자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농민들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공공기관에서만 활용을 하지 말고 농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얻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현기소화임에서 나오는 액비를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 에너지 가스로 하우스를 내오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산자부에는 에너지 기술 보전기금에서 대체 에너지 해가지고 100억까지 보전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농심부에도 다른 시설 다 70억까지 보전을 해주는데 이 바이오가스가 하니까는 그냥 에너지 산자부에만 있는 줄 알고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뭡니까? 첫째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두 번째는 액비가 나오고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봐도 이거 농기계 맞죠, 그죠?